안녕하세요. 사회연대은행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만의 창업 아이템 발굴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교육을 진행할 조빛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만의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도 오늘 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있는 분들 모두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저만의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도 20건 이상 출원을 하여 아이디어 제품을 사업화한 경험도 있고요. 또한 현재는 창업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창업 전문가로서 창업가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창업가이자 또 창업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만의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나만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첫 번째는 올해 창업 트렌드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 트렌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창업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을 조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포착한 창업 기회,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까지 모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바로 발명과 창업입니다. 이 창업도 발명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성공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발명은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지만 이 창업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이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미국 벤처캐피탈 전문 조사 기관인 CB인사이트에서 실패한 스타트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한 이유 20가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첫 번째 실패 이유는 바로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창업은 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처럼 기존에 없던 아이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창업 아이템이 시장에 가치 있는 아이템, 시장에 필요한 아이템,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이어야 비로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창업 아이템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장의 흐름인 트렌드를 읽는 것입니다. 트렌드란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트렌드의 어원을 살펴보면 바다의 물결을 뜻하는 단어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이처럼 트렌드는 우리 사회의 큰 시장의 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행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트렌드는 기존과는 구분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 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에도 각 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유행은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유행인 거예요. 일부 패션 제품이 아니면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업가가 갖추어야 할 창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 중에서요, 위험 감수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위험 감수성은 창업가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위험 감수성 앞에는 계산된 이란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창업가는요, 위험을 그냥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감수해야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감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창업 트렌드를 읽으면서 예측 가능한 이런 트렌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트렌드를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변화된 소비 가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창업가라면 이 트렌드를 연구하고 따르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창업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다양한 창업 트렌드들이 있지만 저는 3가지만 추려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업자가 직접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트렌드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트렌드 보고서나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도서를 읽으시고 또한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트렌드를 조사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트렌드는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환경 창업 분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창업 분야입니다. 이러한 녹색 산업 분야로는 탄소 배출 저감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녹색 서비스 산업, 재활용 가능 자원 활용 기술 및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요. 바로 ESG입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어로 단순히 기업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과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기업들이 이익 창출과 동시에 ESG 경영으로 투명성을 알리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에 ESG 전략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창업 트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개인화된 건강관리의 필요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 기술과 의료 분야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와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환자 관리, 진단, 치료, 건강관리 등의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창업 분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 트렌드는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창업 및 기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창업 아이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창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트렌드 안에서 우리는 창업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바로 페인 포인트, 소비자 미충족 욕구를 통해 우리는 창업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공급 초과 상태인 지금 규모의 경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밀한 고객 만족이 가장 중요해졌는데요. 결국에는 소비자의 불만, 고통이 가치로 전환되는 그런 지점이 바로 페인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에 이미 거대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그 안에서 소비자의 불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사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직거래로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려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곧 시장이 원하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업 기회를 포착하였으면 시장 조사를 할 단계인데요. 이 스타트업의 시장 조사 목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 목적으로 이 시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고요. 또한 어떤 위험이 있을지 우리가 예측하고 관리하는 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용도인데요. 이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외부 기관의 제안서를 쓸 때에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텐데 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우리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피봇 전략도 세우는 것이 이 시장조사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창업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업 계획서 그리고 투자 제안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시장조사는 크게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을 조사해 볼 텐데요. 거시적 환경은 패스트 분석을 활용할 거고요. 미시적 환경은 3C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분석은 조직이나 기업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을 분석하는 도구인데요. 패스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의 약어입니다. 조직이나 기업이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분석 툴입니다. 가장 먼저 P에 해당하는 정치적 요인은 정책 방향 및 여론 추이, 법적인 규제, 조세 정책, 관세 등 무역 정책, 기타 정치적 이슈가 해당되고요. 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요인은 경제 상황 및 성장성, 이자율 및 환율, 소비자 구매력, 기타 경제적 이슈가 있습니다. S에 해당하는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 구조 변화, 사회적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 변화, 문화적 이슈, 기타 사회적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T에 해당하는 기술적 요인은 발명, 신기술 개발, 기술 혁신 정도 및 일반화, 기존 기술의 도태, 기타 기술적 이슈가 해당됩니다. 각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의 창업 아이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를 확인하여 사업의 기회와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C 분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직이나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인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고객, 경쟁사, 기업 자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할 텐데요. 가장 먼저 고객,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고 고객의 니즈는 무엇인지,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 경쟁사로는 우리의 경쟁사는 누구인지, 경쟁사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사인데요. 이 자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또 자사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발굴한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캔버스라는 린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프레임을 활용할 텐데요. 린 캔버스는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먼저 이 린 스타트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 요건 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방영하는 전략입니다. 지금과 같은 뷰카 시대, 변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런 사회 환경에서는 더욱더 린 스타트업 전략을 통해 우리는 위험을 예측하고 또한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린 스타트업의 저자 에릭 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억 원을 써가면서 1년, 2년 동안 골방에서 완성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해봤자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절대 아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에는 시장이 아예 바뀌어 있든가 원래부터 시장의 수요와 취향을 무시한 제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소 기능 제품이라도 먼저 내놓아 시장의 반응을 보며 바꿔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린 스타트업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시장에 나갔을 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아이템으로 시장에 나가는 것보다 최소 기능 제품으로 만들어서 먼저 시장에 테스트를 하고 그걸 통해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가면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성공에 가까워지는 그런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이 린 스타트업의 린은 호리호리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만들기, 측정, 학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혁신해 나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바로 1, 2년 동안 고생해서 제품,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기를 통해서 완제품이 아닌 MVP, 최소 기능 제품으로 만들고요. 측정하기를 통해 이 데이터를 쌓은 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유지할지 아니면 학습을 통해 피봇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VP의 결정 요소로는 이 창업이란 가설을 검증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VP, 최소 요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검증할 것인지 이 창업자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이 MVP를 테스트함으로써 시장이 원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도 처음부터 완성된 서비스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초반 MVP는 주문을 받는 기능만 하였어요. 주문을 받고 직원들이 직접 전화로 해당 식당에 주문을 하여 서비스가 구현되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주문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확신하여 서비스를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린 스타트업을 통해 우리는 가설을 검증할 때 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동시에 테스트를 통해 시장이 원하는 아이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업할 때 한눈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도표인 린 캔버스 작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포착한 창업 기회인 페인 포인트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킬 텐데요. 9가지 창업에 필요한 요소를 작성하시면서 우리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고객 세그먼트, 작성한 문제점을 가진 고객 중에서 가장 목표로 하는 고객군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리학적 요인으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제한인데요. 목표로 삼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정의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는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품질, 편의성, 아니면 당근마켓처럼 신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솔루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정의하는 건데요. 처음에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 채널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목표로 삼은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 만날 것인지 이 채널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수익 흐름입니다.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후 얻는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용 구조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개발비, 인건비, 마케팅비, 운영비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핵심 지표로는 비즈니스 성공을 추적하고 측정하는 데 사용할 주요 지표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경쟁 우위 항목인데요. 상대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기술, 파트너, 유통망 등 우리 기업만의 경쟁 우위 항목을 생각하시고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9가지 항목, 창업에 필요한 요소를 작성해 보시면서 우리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키고 또 나만의 성공적인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창업의 특징과 창업 트렌드, 그리고 창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페인 포인트 분석, 마지막 시장 조사와 린 스타트업 전략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키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창업 아이템이 아닌 시장이 원하는 창업 아이템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업은 최초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명언을 끝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